안녕하십니까. 백윤찬 강사입니다. 2020년 새롭게 접근하는 영업의 기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보장성 보험 업셀링 컨설팅을 위한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새롭게 접근하는 영업의 기술. 자, 영업의 기술에서는 두 번째 시간이지만 저희 컨텐츠에서는 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보험금융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이자 이슈는 질병보장입니다. 자, 이런 질병보장과 관련해서 GI보험이나 CI보험도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주목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돼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설팅의 방향들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물리다 보니까 중증의 질환들이나 아니면 질병 수술 혹은 질병 입원 또 진단비는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질병 쪽에 좀 더 강화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컨설팅의 기법들도 많이 개발돼서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 중에 최근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컨설팅 기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업셀링 위한 컨설팅 기법이라고 하는 총론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질병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병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또 한 번 받았었는데요. 그 결과값에 따라서 고객들에게 니즈환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수치들의 의미들을 좀 되새겨서 그걸 숙지한 컨설턴트가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성 상품에 대한 질병 니즈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력을 활용한 컨설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가족력을 활용해서 질병 보장에 대한 이주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가계도를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겠지만 가족력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가족력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 예시 같은 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기대 효과는요. 보장성 보험의 업셀링을 위한 컨설팅 기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시사를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장성 보험의 업셀링을 위한 컨설팅 기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뒤에서 단계적으로 강론해서 살펴보긴 할 건데요. 자, 일단 질병 프레임을 짜야 된다. 그럼 질병 프레임이 첫 번째 컨설팅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고 하면 시절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하고는 다른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 뭘까라고 하면 오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질병이 걸리고도 오랫동안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식의 프레임을 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시절의 변화에 따른 컨셉을 좀 재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 진단비가 치료비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명제를 때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 암 진단비는 앞으로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명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실해야 되는 기회비용만큼의 실직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비용을 진단비로 설정해 놓고 그만큼을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짜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건강정보 컨설팅이라고 하는 두 번째 컨설팅 기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 건강검진 결과를 앞단에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될 때 건강검진 결과표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니즈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업의 기술에서 첫 번째 시간에 주로 다뤘던 거였는데, 자, 일반 보장성이라고 하는 뭐 암 보장이든 이대 혈관 질환 보장이든 수술이든 입원이든 간에, 자, 이것은 동종의 비슷한 상품군끼리 비교를 해야만 내가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상품 솔루션에 대해서 비교 우위점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컨설팅도 되게 중요한 보장 업셀링을 위한 컨설팅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족력 컨설팅도 컨설팅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 가능성의 개연성을 충분히 그때에게 니즈와 한계할 수 있는 가족력, 유전력을 체크해가면서 그것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제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비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단에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비교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않고요. 세 가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장성 보험을 컨설팅하게 될 때 좀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듯이 보장성 보험도 컨설팅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질환 설명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들어봐요. 뭐라고 질문 들어보냐면, 혹시 허혈성 심장질환의 허혈성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개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으시란 말로 잘 표현을 못 하십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스개의 상황이었지만 되게 좀 당황스러운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예, 어떤 분께서 혈관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허혈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통증, 그로 유발되는 협심증이나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심장질환, 그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물론 기타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질병을 우리가 보장 상품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그 질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개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 게 1단계. 자, 그 다음에 그 각 질환의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가족력인지, 또 그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질병 프레임을 짜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뭐 흔하지만 폐암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화학가스, 화학물질 내지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널리 알려진 거 외에도 다른 질환들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좀 적절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서 발생 가능성으로 이제 3단계로 컨설팅 프로세스를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그 가족력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당뇨와 관련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고혈압과 관련된 파생될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보장 제한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과 컨설팅하게 될 때는요, 일목요연하게 잘 이해시키고 쉽게 이해시키면서 니즈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것을 몇 번이고 연습을 해보고 화법을 우리가 숙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프레임을 짜보시자라고 해서 제가 그 많은 프레임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프레임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은 끼리끼리다. 자, 끼리끼리가 핵심 키워드예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끼리끼리니까 항상 늘 같이 다닌다. 제가 실제 강의 현장에서는 얘네들은요 동네에 깡패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이해시키기 쉽게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집단의 특성은요 늘 몰려다니죠. 혼자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서 두들겨 맞을까 걱정돼서는지 혼자 다니지 않아요. 같이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또 비만도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따로 다니지 않습니다. 같이 몰려다닌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자, 여기서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숫자가 몇 명 정도냐면 26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과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72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일본에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씩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가까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을 동반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대략 14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질환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개인의 수명들이 증가하면서 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런 질환들은 늘 같이 다닌다. 자, 늘 같이 다니니까 그에 따른 질환들이 파생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님,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의 만성질환이 있는데 이것은 2차 혈관질환이라든가 암이라고 하는 이런 2차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선행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가만히 혼자 다니지 않아요. 얘네들은 여러 가지 몰려서 다닙니다. 자, 혹시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질문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당뇨도 있으신가요? 자, 당뇨가 있으시다면 고지혈은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이상지지혈이라고 또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개는요, 연령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고 더 많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컨설팅하기가 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프레임을 잘 짜주셔야 되겠다. 끼리끼리. 예. 자, 두 번째 프레임은요. 자, 이렇게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이런 질환들은 모든 다른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과 연결되어 있다. 내지는 자기네들끼리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 질환은 연결되어 있다가 중요합니다. 프레임을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질환으로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 생기면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라면 당뇨를 가지고 이 전체 질환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는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뇨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변에서 당이 배출되는 당뇨병이 사실은 당혈병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혈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당혈병이냐? 혈중에 당이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자, 우리가 물에 설탕물이 녹아져 있으면 설탕이 녹아져 있으면 설탕물 되잖아요. 그럼 그 설탕물은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하죠. 자, 즉 뭐냐면 혈중에 당이 녹아져 있다. 여기서는 이 당은 분해된 포도당이거든요. 자, 이 분해된 포도당이 녹아져 있다. 끈적끈적하다. 설탕물 연상하시면 되고 끈적끈적하면 뭐가 잘생기죠, 고객님? 라고 물어보거나 내가 아예 질문하고 답하면 됐죠. 혈전이 잘생깁니다. 여기서 혈전이라고 하는 건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자, 그러면 이 혈전이 체내에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자, 머리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뇌질환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쪽에서 막히게 되면 심장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뇨로 인해서 2차 질환을 얘기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혈관에 자, 혈전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혈전들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노폐물이 쌓여서 이렇게 두터워지게 되죠. 그래서 혈관 내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좁아지죠. 자, 그러다가 자, 우리 혈관에 염증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이 주변부에 색전들이 많이 쌓인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더 이런 구간들은 좁아지겠죠. 이럴 때 돌아다니는 혈전이 딱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급성심근경색이나 뭐 뇌출혈 같은 거, 뇌경색증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막혔다, 완전히 막혔다고 가정하지 않냐고 좁아진 이 상태에서 이제 혈류가 통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좁아진 혈관에 더 혈액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자, 여기 심장 있죠? 심장에서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에서 펌프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 압력이 세지는 건 뭐라고 그래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혈관벽을 탁탁탁 칩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 내에 약한 부위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한 부위가 부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뇌동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뇌동맥류가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 결국은 터져버려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보통 이제 지주막 아래에서 터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넘어가서 또 2차 이런 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암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프레임을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당뇨 환자들에게는 그 당을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되잖아요.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자, 혈당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는데 우리 췌장의 어떤 장기도 노화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인슐린을 분비하나 인슐린의 하나하나의 단위당의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많이는 분비하나 얘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정상세포와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악성종에 해당하는 암세포 이런 세포의 증식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암 발생도 높아진다라는 건 이미 의학계에 규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지질증은 뭡니까? 자, 아까 당뇨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혈중에 당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지질증은 혈중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예,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방이 많으면 뭐가 혈중이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미끌미끌한 거죠. 자, 지방질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방질이 우리 혈관에 많으면 염증이 잘 생기죠. 그럼 염증이 잘 생기면 염증에서 어떻게 해요? 또 암이 잘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은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데 염증 부위에서 그런 게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지지혈증 가지고도 암에 대한 질환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러니까 혈중이 끈적끈적해, 혈중이 미끌미끌해, 그 다음에 염증도 생겨, 염증 생긴 부위에 어떻게 해요? 색전들이 많이 모여, 그 다음에 떠다니는 혈전들이 막아, 그러니까 이런 온갖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일수록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당뇨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역시 의학계 규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질환 연결돼 있다가 핵심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환을 갖고 있으면 옛날엔 생로병사였는데 지금은 생로병 간사의 시대다라고 다시 프레임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당뇨 걸리고 혈관 질환 걸렸어요. 근데 바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자, 암이 발생했어요. 근데 암 가지고 금방 사망하지 않습니다. 장기 생존을 합니다. 자, 장기 생존하는 동안 간병 상태나 요양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시대는 갔고 생로병 간사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 프레임 설정을 해줘야 자, 여기서 암 진단비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암 생존 기간이 오래 가니까 암 진단비 늘려야겠다. 자, 그다음에 2대 혈관 질환 가지고도 바로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사니까 진단비 증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주환기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레임을 짜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론에서 두 번째 방법론에서 첫 번째 방법론은 질병 프레임을 짜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이 보장성 상품을 없애는데 활용을 해보자. 그 중에 참 좋은 게 뭐냐면 건강검진 같은 이런 자,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40대만 넘어가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양식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질환이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 또 정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의, 계측 검사나 혈액 검사에 따른 결과값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 수치가 어떻고 고혈압 수치가 어떻고 이상지지혈 수치가 어떻고 요산 수치가 어떻고 이것에 대해서 고객들의 경계 수치까지 왔으면 이제는 고객님 막차를 타셔야 된다. 보험가입을 지금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판정 기준에 따라서 정상 A, 정상 B. 정상 A는 보험가입이 쉽죠.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정상 B부터는 나름대로 좀 긴장하셔야 된다. 자, 일반 질환이 의심이 되면 부담부가 걸릴 수도 있고요. 자, 유질환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증이라든가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판정의 기준값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지주환기를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장 컨설팅에 대한 기법으로서 가족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당뇨가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출처에 근거하면 상당히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뇨를 갖고 있는 부모님 한쪽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녀에게 당뇨가 될 가능성이 30%에서 40%가 되고요. 부모가 양쪽이 당뇨라고 하면 40%에서 50%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의학계에서 어느 정도 규명이 다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컨설턴트가 이런 수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고객을 만났을 때 가계도를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가계도라는 건 되게 복잡하게도 그릴 수 있지만 쉽게 그냥 부모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있다. 부모님 당뇨 있으시냐? 한쪽에 당뇨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시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학적 결과 보고에 나온 데이터 값에 의하면 한쪽 부모님이 당뇨이면 자녀 세대의 일반인들보다 당뇨 걸릴 확률이 30%에서 40%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치들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 가족력 컨설팅이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구를 활용해서 뭐 키트를 가지고 피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유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자, 그런 것보다는 자, 이렇게 정확한 의학적 어떤 데이터의 결과 값들을 숙지하거나 암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확보로 풀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족력 컨설팅의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원수사에서 지점장이나 CM들 혹은 육성 팀장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가족력 유전력을 하는 것을 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사실은 비용적 측면, 그 다음에 번거로운 측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주입시키고 이걸 가지고 합법 연수시켜서 컨설팅을 풀어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나름대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가족력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시면서 컨설팅 기법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당뇨 사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당뇨를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 당뇨병 환자가 20명 중 1명 걸로 암에 걸린다.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가 췌장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이런 담낭암, 이런 암 기전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당뇨와 암을 연결시켜서 우리 당뇨 보장에서 당뇨 진단 후 암 보장, 암 진단 받으면 보험가입 금액이 2배 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장 티켓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컨설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력은 되게 중요한 컨설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장암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장암 같은 경우에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이 대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용종이거든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건강검진 받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족성 용종증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유전 100%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100%면 이거는요 대장암 걸린다는 거거든요.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족성 용종증 유전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 어떤 사례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족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선정성 용종이라는 것도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 선정성 용종을 이렇게 떼냈거든요. 근데 발견돼서 뗐으니까 다행인데 이걸 기다리고 놔두면요 5년에서 10년간 자라서 대장암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근데 용종 잘 생기는 가족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족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 속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족력이 있음 없음을 여부에 따라서 고객들에게 니즈 환기를 하셔야 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릴 거다. 이런 식의 워딩은 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보장 컨설팅을 하게 될 때 상품 업셀링까지 가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상품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자, 상품을 제할 때 상품을 통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 어떤 특정 보장 특약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상품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족력이라든가 질환 연결돼 있다라든가 프레임 작업했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지표를 가지고 뭐 컨설팅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값으로 자, 암보장 필수적이다. 제가 아까 당뇨 걸리면 당뇨 진단이 있으면 당뇨 환자는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프레임을 짰잖아요. 또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상관성들을 가족력으로 많이 풀어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암보장 필수시다. 근데 요즘 상품 중에는요 이런 상품도 있어요.
위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또 대장암만 집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아까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 부모님 중에 그러면 대장암만 따로 보장 특별약관으로 업셀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즘은 그런 상품, 요즘 이걸 것들을 핀셋 보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선택 암 진단비 특약들 넣어서 더 추가해서 보장을 증액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당뇨와 고혈압 얘기하면서 2대 혈관 질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2대 혈관 질환 보장 필수다.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상품 솔루션에서 포함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암이든 아니면 2대 질환이 됐든 간에 이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오래 생존하는데 오래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런 걸 질병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질병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프로테지에 따라서 또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손보가 이제 질병장애가 잘 돼 있으니까 손보의 상품적 특성을 또 생명보험과 결합해서 판매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솔루션까지 차근차근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숙지된 기법들을 적용해서 현장 적용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게 우리 컨설턴트의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인 컨설팅 기법들을 또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서는요, 새로운 영업의 기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저해지, 무해지 상품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좀 다뤄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현장의 이슈는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고객들에게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